금융위 체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기형적 시스템이라는 윤석열 정부에서 F4 회의는 아주 낮은 수준의 간담회, 금융안정협의회는 완전히 전혀 다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무위원회 소속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입니다. 먼저 금융감독기구가 뭐냐,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금융기관에서 돈이 잘 돌고 있는지, 누가 위험한 일을 벌이지는 않는지, 그리고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이걸 감시하고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역할을 크게 두 기관이 나눠서 해왔습니다. 바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입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는 개혁을 금융감독기구 개편이라고 합니다. 지금 금융위원회는 정책을 만들고 금융감독원은 그 정책을 실행하는 조직입니다. 실제로 금융위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왜 문제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우선 산업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은행과 보험, 증권사들이 잘 굴러가고 성장하게 하려는 활동이죠. 이걸 금융정책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산업을 키우는 책임만 맡은 곳이 아니잖아요. 금융소비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감독정책이라고 하는데 금융위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산업을 키우자고 하면서 소비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보호가 산업 육성에 밀리다 보니 실제로 많은 금융사고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키코 사태,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그리고 최근에 ELS 손실 사태까지 모두 제때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던 일들입니다. 2008년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가 금융감독 정책 기능하고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통합한다면서 금융위의 구상을 처음 발표했을 때 무려 100명이 넘는 금융경제학자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진보 보수를 망라한 300명이 넘는 금융과 경제 분야 학자 전문가들이 이 금융위원회 시스템을 해체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분들이 금융위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금융감독이 뒷전에 밀려서 우리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를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어떤 나라도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합치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결함이 뻔한 건물을 왜 짓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인해서 규제가 많다, 불편하다 라는 업계의 민원을 수용해서 통합금융감독기구라는 결단을 내린 거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금융사와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은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금융산업 육성과는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의 소중한 돈이 보호받을 수 있고 신뢰받는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첫째,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분리하고, 둘째, 금융감독 정책과 감독 집행 기능을 하나로 묶는 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산업을 키우는 일은 기획재정부로 넘깁니다. 금융회사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은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 전담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감독도 또 두 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번째 축은 금융회사 영업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이렇게 두 개의 전문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따로 설치하고 각 축을 일원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눈의 독립성과 책임성입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추천 인사 2명도 이원으로 참여해서 정권에 흔들리지 않고 소비자와 시장 모두를 바라보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지금은 금융위가 감독정책을 만들고 금감원이 검사하다 보니 사고가 터져도 책임 소재가 애매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감독원장을 겸임해서 한 사람이 책임지고 움직이는 구조로 바뀝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개편은 누구를 위한 금융이냐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이 바로 제가 지난해 9월 6일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바꾸면 뭐가 좋아지느냐? 혹시 부작용은 없느냐? 이번 법안에서 주목해 주십사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감독 기능의 충돌을 조정하는 강력한 시스템, 바로 금융안정협의회가 새롭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기구는 단순히 형식적인 회의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정책과 감독 사이에 엇박자가 나도 이걸 중재할 공식 창구조차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근거 없이 운영된 F4 회의는 금융책임자 간담회 수준이었습니다. 참석자도 회의록도 명확하지 않았고 심지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남지 않는 비공식적이고 비책임적인 그런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제안하는 금융안정협의회는 완전히 전혀 다릅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공식 조정기구이고요. 금감위와 금소위, 기재부, 한국은행, 공정위까지 핵심 기관이 참여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균형과 안전을 논의하고 바로 책임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반드시 회의록에 남깁니다. 책임 있는 정책 조율이 가능해지는 거죠. 누가 어떤 입장을 냈는지, 무엇에 합의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리고 금감위와 후보위 사이의 역할 충돌 우려도 사전 협의 제도를 통해 원천적으로 없앱니다. 조율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안정협의회가 중재자로 나서는 겁니다. 누가 금융을 책임질 것인가, 누가 소비자를 책임질 것인가, 그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치입니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번 감독기구 개편 법안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새 정부에서 공약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사들도 있던데요. 네, 의원실로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현재 금융위 체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기형적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저는 이미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각계에서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번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